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진실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작년 말에 금융계 경제지표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평균 자산이 55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 상위 1%. 상위 1%면은 5천만 인구 중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이제 평균 자산으로 55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말에 발표된 금융계 경제지표에서 평균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이 10%가 채 안 된다 그랬어요. 8%, 9%, 7%대에 존재하는 상위 8%, 9%, 7%의 사람들이 평균 자산이 10억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즉 대한민국 내에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퍼센트네이지 상으로 5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500만 명.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실제로 부자라는 반열에 오른 금액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100만 명에서 1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딱 300만 명 정도만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면서 이렇게 부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근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부자들이 겁나 많아 보이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겁나 많고, 여기 해남이라는 화산 일대만 해도 뭐 농협 조합장님부터 뭐 면장님, 뭐 조합장님, 농협에 있는 뭐 임원진들, 뭐 부자들 겁나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해남이라는 깡시골에 있는 화산이라는 이 면단위조차도 조합장부터 면장부터 뭐 군의원부터 뭐 필지만 300만 마지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부자들이 겁나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금융계 지표에서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내 퍼센트네이지가 6%, 7%,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150만 명, 30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10억도 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지표냐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5억에서 10억이에요. 서울의 평균적인 뭐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딱 평균 아파트가 10억, 15억인데,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5억인데 어떻게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 이렇게 없냐 그러는데, 해남 일대만 봐봐. 해남 일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해남 일대 해남 일대 논을 100마지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논의 가치가 정확하게 15억에서 10억이에요. 논의 가치가. 논을 100마지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정확하게 한 10억에서 15억 가치거든요. 해남 일대 100마지기가 아니라 300마지기, 40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지빛깔인데 어떻게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적냐 그러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지표에서 부채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한민국 GDP의 부채 비율이 정확하게 3000%, 4000%. 응?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300%인가 3000%인가 그래요. 그만큼 원금보다 빚이 3배, 4배가 더 많은 게 자본주의의 원리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있어 보이는 사람과 진짜 부자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걸 아주 어려서 깨달았거든요. 아주 어려서. 우리 아버지도 나름은 그래도 해남 일대에서는 밥 먹고 사는 집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내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진짜 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BMW가 널려다니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뭐 보통이 팰리세이드, 뭐 보통이 뭐 제네시스,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뭐 차 한 대 값만 1억이 넘는 차들이 해남 일대에도 수두룩바빠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융계 경제지표에서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150만 명, 3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인구 중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보이는 사람과 진짜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부채 비율이 빚을 탕감하고 빚을 제하고 은행의 대출을 제하고 남는 돈이 곧 본인의 자산이거든요. 이게 순자산이라 그래요. 회사로 치면 순자산, 영업이익, 순이익, 회사로 치면 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회사에서도 빚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영업이익, 순이익, 당기순이익이라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따거든요. 개인 가정의 가계부에도 빚을 제하고 나머지 자산이 본인의 순자산이고 본인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금융지표에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거는 부채를 제외한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규모에 있어서 부채를 제한 나머지 순자산, 당기순이익만 놓고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정확하게 150만 명, 300만 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부자인 남자를 고르는 방법이고,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굳이 있어 보인다고 굽신굽신 거릴 필요 없고, 굳이 있어 보인다고 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잣집 아들을 부자인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은 내가 진짜 부자와 있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은 0%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0%라 그래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은 0%예요. 근데 도덕성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도덕성이 없으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근데 도덕성과 상관없이 도덕성이 없어도 있어 보이고 있는 척 해 보이고 부자인 척 하는 거는 도덕성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해남에서 살지 않고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한테 가장 처세를 잘하고 어떤 사람한테 가장 잘 보여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를 했던 바리스타잖아요. 전 손님들 중에 누가 부자의 확률이 높은지, 누가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종업원들한테 막 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손님으로 왔는데도 음식을 서빙한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갖다 주고 반찬만 세팅하는데도 종업원이 물 한 잔 갖다 주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는 사람 있죠. 습관적으로 자기가 돈 주고 사 먹는데도 사장도 아니고 그냥 종업원한테 조금만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종업원들한테 인사하고 자기가 돈 주고 사 먹는데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자의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 말은 즉 손님으로 그 부자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도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상위 1%, 상위 10% 안에 드는 그 1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요, 도덕성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반열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되냐 그럴지도 모르는데, 제가 근무했던 아오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오옴. LG그룹에서 하는 식품회사인데, 이 아오옴이라는 회사는 비정규직 직원들까지 하면은 직원 수가 15,000명, 2만 명이 되는 회사예요. 그 아오옴이라는 회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직원들이 15,000명, 2만 명인데, 그 아오옴이라는 회사는 재무제표상으로 10년 가까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아오옴이라는 간판 때문에 15,000명, 2만 명, 3만 명이 가정을 책임지고 밥을 먹고 사는데도 회사 전체는 계속 마이너스 빚으로 운영하고 있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요. 그 아오옴의 대표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내가 장담하는데 아오옴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오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규모화가 된 그 규모의 크기로는 15,000명, 2만 명, 3만 명을 먹여 살리는 회사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오메 오너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속성이, 이게 돈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가 도덕성이 가장 잘 도덕성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대출 끌어서 제네시스를 몰고, BMW를 몰고, 벤츠를 몰고, 페라리까지 몰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은 돈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부자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제네시스 끌고 오면서 만두 맛집에 가서 만두를 사 먹어요.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제네시스 딱 이렇게 제네시스 몰고 가가지고 만두를 사 먹는 그 손님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부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부자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네시스 타고 와가지고 만두를 사 먹는 그 소비자가 부자가 아니라, 그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만두를 파는 사람이, 그 만두를 빚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돈을 버는 사람이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겉보기에는 막 BMW 와랑 몰고 가가지고, 우리가 제가 해적 막걸리 지고 있잖아요. 막 겉보기에는 막 BMW 와랑 몰고, 막 테슬라 와랑 몰고 와가지고 주차해놓고 해적 막걸리를 사 먹는 사람이 부자처럼 보이죠. 진짜 부자는 해적 막걸리를 만드는 사람이 부자예요. 거기서 유니폼 입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걸리 빚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여자라면은, 여러분들이 부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제네시스 와랑 몰면서 만두를 사 먹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두를 빚고 있는 그 만두집 사장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와랑 페라리 몰고 와가지고 해차 막걸리를 사 먹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해차 막걸리를 만드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부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부자들 중에는 돈을 버는 부자도 있지만 돈을 쓰는 부자도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죠. 근데 그 돈을 버는 부자들 중에서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버는 부자들의 자식들은 돈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타고난 복이잖아요. 그 부모를 잘 만난 바람에 이제 그 자식들은 돈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서도 똑같이 돈이 있는 부잣집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들 중에서도 부자인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똑같은 부잣집 자식으로서 돈은 똑같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돈을 버는 능력이 있으면은 똑같은 돈이 있는 부자예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 돈을 버는 능력이 없이 그냥 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쓰는 능력만 있지 돈을 버는 능력이 없는 부잣집 자식들도 있거든요. 이걸로 통해서 그 자식들도 그 순간에는 부모를 잘 만난 바람에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차를 몰 수도 있고 명품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식들도 기준이 명확해요. 그 자식들이 돈을 버는 능력이 있냐, 아니면 돈을 쓸 줄만 아냐, 이 차이로 부자가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관가하는 게 있는데, 길거리에서 막 푸드트럭 같은 거, 트럭에서 핫도그 팔고, 트럭에서 붕어빵 팔고, 아니면 길거리 노점상에서 떡볶이 팔고, 이분들은 가난해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 붕어빵 팔고, 오뎅 국물 팔고, 핫도그 팔고, 막 행사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핫도그 팔고, 막 닭꼬치 팔고, 그런 사람들 가난해 보이죠. 그 행사장에서
그 행사장에서 멀끔하게 옷 입고 있어 보이는 옷 입고 양복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 행사장에서 있어 보이는 옷 있는 척하면서 있어 보이는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대부분 가난하거든요. 근데 장담하는데 그 행사장에서 닭꼬치 팔고 오뎅국물 팔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고 닭꼬치 팔고 뭐 토스트 팔고 그 토스트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토스트 팔고 그 노점상들이 실제로 대부분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 옆에 서야 누구한테 잘 보여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잘난 맛에 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 옆에 줄을 서고 싶다, 내가 부자한테 잘 보이고 싶다, 내가 부자한테 처신이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행사장 같은 데서 이렇게 내가 군의원이야, 내가 군수야, 내가 청년회장이야 이렇게 양복 입고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줄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그 행사장에서 닭꼬치 팔고 그 행사장에서 핫도그 팔고 그 행사장에서 붕어빵 팔고 있는 그 노점상한테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돼요. 그 노점상들이 부자예요. 그 행사장에서 내가 청년회장이라 하면서 마이크 들고 연설하고,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 제일 가난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월급이 세금 떼고 900만 원이 안 돼요. 세금 떼고 900만 원이 안 된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해요. 그 사람 다 후원 받아서 정치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군수야, 내가 군의원이야, 떼거리로 양복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다고요. 명심해요. 진짜 부자 옆에 줄을 서고 싶으면은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한테 만두 팔고 있고,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한테 짜장면 배달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한테 커피 팔고 있고,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한테 하나 막걸리라도 팔고 있고, 그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팔고 있는 뭘 팔고 있고 장사하고 있는 그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옆에 줄을 선다시고 넥타이 메고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군수야, 내가 군의원이야, 내가 조합장이야, 그 사람들한테 줄 서서 여러분들이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차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빚을 제하고 순자산으로 10억 이상 되는 인구가 150만 명, 200만 명밖에 안 돼요. 응? 상위 1% 재산이 55억이라는 걸 명심해요. 대한민국의 상위 1% 빚을 제한 순자산 기준으로 5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위 1%밖에 안 돼요. 50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55억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위 1%가 되는 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진실이에요. 겉보기에 양복 입고 떼거지로 이렇게 청년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양복 입으면서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행사장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연설하고, 그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명심해요. 이 사람들한테 줄 서가지고 여러분들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굳이 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부자 옆에 줄을 서고 싶으면은 그 와중에도 그 행사장에서 붕어빵 팔고, 그 와중에서 그 행사장에서 닭꼬치 팔고, 그 와중에도 그 행사장에다가 참이슬 짝으로 팔고 있고,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한테 하나 팔고 있는 그 장사꾼들이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옆에 줄을 서고 싶으면은 그 와중에도 팔고 있는 그 장사꾼들 옆에 서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인사하고. 또 이런 부자가 아니라 해도 실제로 재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벌들조차도 진짜 부자인 재벌들은 돈을 버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부자들은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종업원들한테 감사합니다고 인사해요.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으면서도 종업원들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항상 이 사람들한테 항상 조심히 행동하고 처신 잘해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부자 확률이 가장 높아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있는 척하면서 제네시스 와랑 몰고 와가지고 얼른 좀 빨리 주쇼 그러면서 종업원들 하대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명심해요. 누차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이 200만 명, 300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알고 나면은, 이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고 나면은 누가 부자인지,
누가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원리를 깨닫고 누가 부자인지를 알아야 부자 옆에 줄을 설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척 한다고 부자인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붕어빵 먹으러 이렇게 내 돈 주고 붕어빵을 사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부자예요. 도덕성이 없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와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결혼을 하는 여성분들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줄 아는 부자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자와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고, 남자들이라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누가 진짜 부자인지 누가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사리 분별을 하면서 굳이 굽신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눈치도 볼 필요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